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남자 쌍꺼풀 수술, 남자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쌍꺼풀이 있고 없고 해부학적인 모습이고요. 실제로 쌍꺼풀이 없게 되면 눈꺼풀에 의해서 눈동자를 좀 더 가리게 됩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좀 더 시원하게 되는데요. 여자 쌍꺼풀 수술과 남자 쌍꺼풀 수술의 차이점은 여자는 쌍꺼풀이 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남자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이 안 보이게 수술하게 됩니다. 이렇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남자 쌍꺼풀이 있을 때 이렇게 쌍꺼풀이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지가 못하게 됩니다.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이 안 보이게 수술한 케이스입니다. 기존의 라인이 이렇게 있더라도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이 안 보이게 수술한 케이스입니다.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은 매몰법, 부분절개, 피부 처짐이 있다면 절개, 눈매 교정술이 필요하다면 절개. 눈 뜨는 힘이 정상이라고 하면 비정상 경우인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몰법보다는 부분절개를 선호합니다. 시술 직후의 모습이고 시술 2주째의 모습입니다. 눈동자를 좀 더 보이게 해서 눈이 좀 더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남자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안 보이게 해서 수술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눈 뜨는 힘이 정상이 아닐 때, 요 근육이 눈 뜨는 근육인데, 요게 정상이 아닌 경우는 눈꺼풀로 눈을 잘 못 떠서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. 그래서 눈 뜨는 힘이 약하면 졸려 보이고, 이마로 눈이 떠서 이마주름이 심해집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는 눈매 교정술이 필요합니다. 눈매 교정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림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수술을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을 단축하는 수술도 할 수도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마다 눈 뜨는 힘이 정상이 안 되는 이유를 교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눈 뜨는 힘이 약하는 경우 이마로 눈을 점점 뜨게 됩니다. 그 전에 설명드렸던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한 거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. 아버님을 먼저 수술해 드렸더니 아들을 수술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자꾸 이마로 눈을 뜨게 되는데 눈매 교정술을 시행한 직후의 모습입니다. 물론 사람마다 이거보다 붓기 멍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켜 주면 이마로 눈을 안 뜨게 되고 눈꺼풀로 눈을 편하게 뜨게 됩니다. 그래서 본인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졸린 듯한 눈도 없어져서 편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매 교정술이라는 수술은 사실은 성형외과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.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는 수술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. 각 개인의 해부학적인 조건이 다 다름에 따라서 이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수술이 다양하게 됩니다. 이런 수술을 할 때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눈 뜨는 힘이 어느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는 이마 움직임을 줄이고 눈을 떠보라고 했을 때 눈을 잘 못 뜨게 되면 눈 뜨는 힘이 일단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이런 경우에 기존에 쌍꺼풀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요런 눈이 나오게 되고 눈매 교정술을 같이 시행해서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.
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매 교정술이란 말은 사실은 그 교과서적인 의미의 수술 용어는 아닙니다. 자, 눈 뜨는 수술을 할 때 눈 뜨는 힘을 정상화시키는 수술은 쌍꺼풀 수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그 몇 년 전서부터 이런 식의 눈 뜨는 힘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를 따로 눈매 교정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다른 이름들을 따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. 어쨌든 눈 뜨는 힘이 정상이 아닐 때 눈 뜨는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 쌍꺼풀 수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. 또한 이렇게 눈 뜨는 힘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히 단순한 이런 한 가지의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자의 해부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름에 따라 그 환자에게 정확하게 맞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남자인 경우에 쌍꺼풀이 두껍게 보이면 어색합니다. 눈 뜨는 힘도 약하고요.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눈 뜨는 힘을 회복시킴으로써 눈 뜨는 것도 좋아지고 쌍꺼풀의 두께도 안 보이게 돼서 자연스러운 눈을 갖게 됩니다. 이런 눈을 갖게 됐을 때 이마로 눈을 뜨는 것도 없어지고요. 눈도 시원하고 본인도 눈 뜨는 게 편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 케이스고요. 이런 남자분이 있을 때 사실은 이마로 눈을 뜨게 되는데 이런 수술을 정확하게 해주면 눈도 시원하게 보이고 이마로 눈 뜨는 것도 없어지고 본인도 눈 뜨기가 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눈도 좀 더 시원해지고 이 사람의 수술 직후의 모습이고요. 요게 다음날 3일째 모습이고 붓기멍이 빠진 후의 모습입니다. 그 하나성형외과에서 남자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 수술을 할 때 중요시하는 점은 수술 후에 아무도 수술했는지 몰라야 된다고 모르게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젊은 분들이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이마로 자꾸 눈이 뜨게 되고 공부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눈의 피로가 빨리 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눈매 교정술을 소위 말하는 눈매 교정술을 정확하게 해서 눈 뜨는 힘을 정상화 시켜주면 본인이 눈 뜨는 것도 편하고 눈의 피로도 적게 오고 보기에도 좋고 라고 합니다.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. 가능한 쌍꺼풀을 안 보이게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. 눈 뜨는 힘이 매우 약하거나 또 약간 나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살짝 쌍꺼풀이 저희는 안 보이게 수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살짝 쌍꺼풀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젊은 남자들이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가 의외로 한국 사람한테는 많습니다. 그러면 요런 식의 눈이 되고 자꾸 이마로 눈을 뜨게 되고 눈은 점점 더 처지고 그 눈썹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이마주름은 점점 심해지고 이게 일반적인 시간 경과에 의한 변화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청소년 시기 보통 고2 정도 이후서부터 얼굴이 다 컸다면 고1 정도 예외적으로 얼굴이 다 크고 협조가 잘 된다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정도서부터 이런 수술을 잘 알고 이런 시술을 정확하게 시켜주면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를 오래 하는 동안 눈의 피로도도 적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게 됩니다. 오늘은 제가 남자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런 눈 뜨는 힘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수술해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. 인상도 좋아지고요. 본인도 편하고 이하 등등 그런 장점이 있는 젊은 남자의 눈
뜨는 힘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수술, 즉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눈매교정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 후에 오랜 기간 수백 회 이상의 미용 세미나를 통해 술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